안녕하세요. 저는 DS 인터페이스 발표를 맡은 서울과학기술대학교 데이터 사이언스학과 박사과정 김요한입니다. 제가 오늘 리뷰할 논문은 Time LLM Time Series Forecasting by Reprogramming Large Language Models입니다. 2023년에 발표되었고 2025년 10월 27일 기준 1040회 인용되었습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오버뷰에서 논문의 전체적인 내용을 간단하게 요약하고 서론과 관련 연구, 그 다음 메서드, 실험과 결과 순으로 이제 발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근에는 NLP와 CV 분야에서 GPT나 라마 등 대규모 파운데이션 모델이 등장하면서 뛰어난 일반화 능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계열 데이터는 도메인마다 특성이 달라서 파운데이션 모델 구축이 좀 어려운 그런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본 논문은 그 LLM의 추론 능력과 일반화 특성을 시계열 예측에 적용할 수 있는 새로운 프레임워크, 타임 LLM을 제안합니다. NLP와 CV 분야에서는 GPT-3, GPT-4, 그리고 라마와 같은 대규모 언어 모델이 등장하면서 퓨샷 혹은 제로샷 학습 등 일반화 능력이 비약적으로 발전했습니다. 그러나 시계열 데이터 분야는 데이터의 복잡성과 다양성 때문에 이러한 발전이 상대적으로 더디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LLM의 강점을 시계열 예측 문제에 어떻게 효과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지가 중요한 연구 과제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시계열 예측은 각 도메인에 대한 깊은 이해와 특화된 모델 설계가 필요하기 때문에 GPT-4나 라마처럼 범용적인 모델이 여러 과제에 바로 적용되는 NLP 분야와는 상당히 다른 양상을 보입니다. 이러한 배경에서 최근 연구들은 시계열 모델의 일반화 능력을 높이기 위해 두 가지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다양한 도메인과 시간 해상도의 시계열 데이터를 이제 대규모로 학습한 파운데이션 모델을 구축하는 접근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사전 학습된 LLM을 활용해서 이 시계열 예측 모델을 설계하는 접근입니다. 시계열 데이터는 도메인마다 특성이 다르고 시간 해상도나 데이터의 스케일 또한 다양합니다. 이로 인해서 NLP나 CV처럼 하나의 통합된 표현 공간을 학습하기가 좀 어려운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시계열 데이터는 구조화 방식이 표준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 범용적인 파운데이션 모델을 설계하기도 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본 연구에서는 LLM이 가진 언어적 추론 능력을 활용해서 시계열 데이터를 언어 형태로 표현하고 이를 기반으로 새로운 시계열 예측 프레임워크를 제안합니다. 네, 먼저 2023년에 발표된 TimeGPT-1이라는 관련 연구부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TimeGPT는 시계열 데이터만을 대상으로 학습한 최초의 파운데이션 모델입니다. 다양한 도메인과 시간 해상도의 데이터를 함께 학습함으로써 일반화된 시계열 표현을 학습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이 모델은 시계열의 특화된 구조로만 설계되었기 때문에 범용적인 LLM이 가진 언어적 추론 능력이나 리즈닝은 잘 활용하지 못했다는 한계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으로는 타임스 FM이라는 연구입니다. 먼저 이 시계열 예측을 위한 파운데이션 모델인 것 마찬가지인데 이 모델에서는 그 언어 모델에서 영감을 받아서 이제 디코더만 구성을 합니다. 그래서 트랜스포머 구조의 이제 디코더를 설계해 놓고 약 1000억 개 정도의 시계열 데이터 포인트를 활용해서 사전 학습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전 학습을 해놨기 때문에 좀 다양한 도메인과 시간 해상도를 갖는 새로운 시계열에 대해서 그 별도의 파인 튜닝 없이 그 지도학습 방식의 최첨단 모델과 유사한 수준의 성능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이제 외부 변수를 포함한 예측이나 완전한 일반화 측면에서는 개선 여지가 남아있다는 점이 본 연구에서도 좀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네,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타임 LLM 프레임워크 전체 구조입니다. 먼저 타임 LLM은 그 대규모 언어 모델을 이제 직접 미세 조정하지 않고 리프로그래밍과 프롬프트 에즈 프레픽이라는 두 가지 아이디어를 결합해서 LLM을 그대로 시계열 예측기로 사용하는 프레임워크입니다. 간단하게 먼저 말씀드리면 이제 입력 시계열을 LLM이 이해할 수 있는 형식으로 이제 변환하는 인풋 트랜스포메이션 단계를 거치고 그 다음 이제 동결된 LLM을 프로즌
사용해서 이제 고정된 언어적 추론 능력으로 활용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LLM의 출력을 이제 아웃풋 프로젝션을 통해서 다시 시계열 예측값으로 이제 복원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그래서 이러한 구조를 통해서 그 파라미터 업데이트 없이도 LLM의 언어적 표현력과 리즈닝 능력을 시계열 데이터에 이제 재활용할 수 있다는 이제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인풋 트랜스포메이션 과정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 단계에서는 이제 먼저 첫 번째로 리버스 인스턴스 노멀라이제이션이라는 그 정교합 기법을 적용해서 이제 각 시계열 채널별 분포 차이를 줄여줍니다. 그래서 이는 도메인마다 데이터의 스케일이 달라서 이제 발생하는 불균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함이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이제 그 다음으로는 이 정교화된 시계열을 일정 길이의 패치 단위로 나누는 과정을 거칩니다. 특히 패치 단위로 토큰화를 하는데 이제 패치 개수는 이 중간에 있는 이 수식으로 계산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계산하게 되면 그 지역적인 의미를 유지하면서 좀 입력의 길이를 줄여서 좀 연산 효율을 크게 높일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각 패치를 이제 선형 임베딩을 통해서 DM 차원의 이제 벡터로 변환을 합니다. 그래서 이 임베딩된 패치들이 이후 LLM에 입력되는 기본 단위로 사용하게 됩니다. 네, 이 두 번째 단계인 패치 리프로그래밍 단계에서는 이제 시계열 데이터를 LLM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적 표현 공간에서 변환하는 이제 핵심 단계입니다. 그래서 LLM의 임베딩 공간은 텍스트 토큰을 기반으로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이 수치형 시계열을 그대로 입력하면 의미적으로 이제 연결이 잘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 텍스트 프로토타입스라는 개념을 도입했는데 이 프로토타입들은 LLM의 그 어휘 임베딩 중에 약간 업, 다운, 스테디처럼 그 시계열 패턴을 상징적으로 나타낼 수 있는 일부 단어 벡터를 선택하거나 학습해서 이제 구성한 것입니다. 그래서 즉 프로토타입은 언어 공간과 시계열 공간 사이를 연결해주는 의미적 브리지 역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각 시계열 패치 임베딩을 쿼리, 텍스트 프로토타입을 이제 키 밸류로 두고 크로스 어텐션을 수행합니다. 그래서 이 과정을 통해서 패치 임베딩이 언어 임베딩 공간으로 이제 정렬이 되고 LLM의 언어적 추론 능력을 시계열 분석에 이제 직접적으로 이제 활용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타임 LLM은 기존의 태스크 스페시픽한 구조가 아니고 이제 언어 표현을 통해서 시계열을 이해하는 새로운 방식으로 이제 일반화 성능을 향상시키게 됩니다. 네, 이제 그 다음 타임 LLM의 그 핵심적인 아이디어는 프롬프트 에즈 트래픽이라는 방식인데 그 직역하자면 이제 프롬프트 접두 전략입니다. 그래서 기존의 패치 에즈 트래픽은 이제 시계열 데이터를 그대로 LLM에 넣는 방식이라 그 숫자 나열로만 인식이 되어서 예측력이 좀 떨어지는 한계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반면 이 방식에서는 그 시계열 앞부분에 언어 기반의 맥락 정보를 붙여줍니다. 그래서 이 구성은 이제 세 가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먼저 오른쪽 그림을 좀 확인해 보시면 먼저 도메인 같은 경우는 이제 데이터의 의미를 설명합니다. 예를 들어 그 전력 부하가 정오에 증가한다 와 같은 맥락 정보를 나타낼 수 있고요. 그리고 인스트럭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수행할 예측 작업을 명시합니다. 약간 이전 T 스텝을 기반으로 약간 다음 H 스텝을 예측하라. 약간 이런 형태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태틱스라는 거는 이제 입력 시계열의 최소값, 최대값, 중앙값과 같은 이제 통계값들을 이제 제공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이제 프롬프트로 함께 제공하면서 LLM이 데이터를 이제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의미와 패턴을 가진 시계열로 이해하게 됩니다. 그래서 리즈닝 기반의 예측이 가능해지고 이제 결과적으로 성능과 해석 가능성 모두 이제 향상시킬 수 있게 됩니다. 네, 이제 마지막은 이제 아웃풋 프로젝션 단계입니다. 그 LLM의 출력에서 이제 프롬프트 부분을 제외하고 이제 시계열 패치에 해당하는 토큰만 이제 추출을 하는 과정인데 이 출력 벡터를 이제 평탄화한 뒤에 이제 리니어 프로젝션 레이어를 통해서 최종 예측 시계열 값을 이제 생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모델은 예측값과 실제값 간의 MSE 손실로 이제 최소화도록 학습이 되면서 그러니까 이 과정을 통해서 언어 모델의 표현을 이제 실제 수치 예측으로 이제 변환합니다. 사실 이 부분만 이제 학습에 사용이 되고 그 중간 단계인 이 LLM 자체는 이제 거의 모든 레이어가 프리즈된 상태로 돼가지고 이제 자원적인 소모도 이제 크지 않고
또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제 실험 부분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좀 괜찮은 성능을 보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 타임 LLM의 이제 모든 과정이 제가 LLM의 언어적 리즈닝을 이제 시결 예측으로 좀 연결되었다라는 점에서 좀 컨트리뷰션이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다음으로 이제 실험 부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먼저 세팅을 먼저 말씀드리면 이 타임 LLM의 실험은 이제 두 가지 설정으로 진행을 하게 되는데요. 먼저 장기 예측 같은 경우에는 그 시계열 예측에서 벤치마크로 활용되고 있는 ETT 시리즈, 그리고 웨더, 일렉트리시티, 그리고 트래픽, 그리고 ILI 등 이제 8개의 벤치마크를 사용하고, 그 단기 예측 같은 경우에는 M3나 이제 M3와 같은 데이터셋을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입력 시계열의 이제 길이는 512로 고정이 되었고, 예측 구간은 이제 96부터 720까지 다양하게 설정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제 모든 입력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리버서블 인스턴스 노멀라이제이션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정교화가 되고, 이제 LLM 백번으로는 라마 7빌리언 모델을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이 모델 자체는 이제 프리즈한 상태로 이제 활용이 되었고, 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마지막 그 프로젝션 레이어만 학습이 된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 학습에는 이제 아담 오티마이저를 사용하고, 평가 지표로는 이제 장기 예측에는 MSMAE, 그리고 단기 예측에서는 SMAP, MASE, OWA를 이제 사용했습니다. 먼저 장기 예측 실험 결과입니다. 그 타임 LLM은 이제 기존 트랜스포머 기반 모델뿐만 아니라 최근에 GPT-4TS 혹은 타임스넷 등과 이제 비교해도 이제 좀 월등한 성능을 보이고 있고요. 그 특히 GPT-4TS 대비 평균 12%, 그리고 타임스넷 대비 20% 낮은 MSE를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이 결과는 LLM을 이제 단순히 파인튜닝하지 않고 리프로그래밍만으로도 일반화 성능을 확보할 수 있다라는 것을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은 이제 단기 예측에서는 M4 벤치마크를 사용을 했는데, 먼저 타임 LLM은 SMAP 그리고 OWA 지표에서 엠비츠나 엔히츠 같은 이제 기존 전용 모델보다 좀 우수한 성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LLM이 짧은 예측 구간에서도 패턴 일반화 능력을 발휘한다는 점에서 좀 의미 있는 결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 다음 실험은 이제 퓨샷 포캐스팅 능력을 이제 검증하고자 하였는데, 그리고 10%의 학습 데이터만을 사용한 이제 퓨샷 실험 조건에서 타임 LLM은 약간 기존 모델과 비슷하거나 그 이상의 성능을 좀 유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는 LLM의 사전 언어 지식이 데이터가 부족한 상황에서도 시결 패턴 이해에 좀 기여했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은 이제 제로샷 포캐스팅 환경에서 이제 실험을 진행했는데요. 그 제로샷 환경에서는 그 학습되지 않은 도메인에서도 이제 타임 LLM이 의미 있는 성능을 보이는가, 이런 거를 이제 입증하고자 하였는데, 그 실험표를 이제 확인을 해보시면 그 LLM의 언어적 리즈닝 능력이 좀 새로운 시결에도 이제 적용될 수 있다라는 것을 좀 입증할 수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모델의 범용성을 강조한다라고 이제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제 결론 말씀드리고 이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정리를 하자면 그 타임 LLM은 리프로그래밍과 프롬프트 에지 트래픽 이 두 전략을 통해서 사전 학습된 LLM을 별도의 파인튜닝 없이 시계열 예측기로 활용할 수 있게 한 모델입니다. 그래서 실험 결과 장기 예측 그리고 단기 예측뿐만 아니라 퓨샷 및 제로샷 환경에서도 기존 소타 모델을 상회하는 성능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는 언어 모델의 추론 능력이 시계열 패턴 이해에도 효과적으로 작용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네, 다만 이제 현재 모델은 이제 정확한 수치 예측 면에서 한계가 남아 있고 프롬프트 설계에 따라서 성능 편차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이러한 요인을 보완하고 멀티모달 데이터나 그 실시간 시계열로 확장하는 연구가 진행될 수 있다고 이제 저자는 말하고 있는데요. 최근 2024년, 2025년에 약간 이거랑 관련돼서 좀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그 연구를 직접 서치해서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상으로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